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튜디오 서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4개의 어떤 공면을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크게요. 자, 스로우 컵 룰드가 있었죠. 룰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섹션 스트링이 1, 2, 2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얘를 보완하는 게 뭐다는 얘기죠? 스로우 커브죠. 얘는 어떻습니까? 섹션을 여러 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인전면이 있다 그러면 인전면하고 연속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스로우 커브 메시는 어떻습니까? 이 격자 형태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커브도 여러 개 잡을 수 있고 크로스 커브도 여러 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면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전면이 있다 그러면 인전면하고 연속성도 줄 수 있습니다. 격자 형태죠. 가로 세로 뭐 이런 커브들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로우 커브 메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스페이스는 뭘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머리 커브 여러 개, 가이드 커브입니다. 크로스 커브 여러 개 다 잡을 수도 있고 인전면하고 연속성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죠? 스로우 커브 메시랑 스튜디오 스페이스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스로우 커브 메시에서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커브를 잡았다 그러면 크로스 커브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튜디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프라이머리 커브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마치 스로우 커브처럼 면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더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또 하나요. 가이드 커브를 여러 개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스위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 커브를 최대 3개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스페이스 자주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면 어떤 최적화된 스무스니스를 가진 시트 바디를 생성한다. 솔리드 바디도 괜찮고요. 격자 형태의 섹션 스트링을 이용해서 수입된, 러프트나 수입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러프트란 말을 쓰는 거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수입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생성된 공면을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이드 스트링의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게 수입하고 스웹이죠. 스웹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스웹은 최대 가이드 스트링을 3개까지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면과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컨티뉴언티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공면 정렬 포인트 수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밑에 보시면 얼라이먼트 있죠. 바이 포인트로 이렇게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섹션 있죠. 섹션이 있는데 각 섹션에 대해서 섹션별로 이런 변이 과정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스페이스 01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죠. 그럼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만약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스로우 커브 메시를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리셋하고요. 프라이머리 커브 있죠? 이쪽에다가 까만 선을 먼저 잡아보죠. 첫 번째 거 클릭, 두 번째 거 클릭,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크로스 커브에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쪽 거 분홍색 있죠? 분홍색을 순차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잡으면 똑같습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커브나 프라이머리 커브 5개, 크로스 커브 5개 해가지고 면을 만들어가는 거는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 스페이스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하나 더 있었네요. 6개네요. 자, 크로스 커브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형태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하신다면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알고리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까지 판단해내기에는 조금은 거의 뭐 지금 단계에서는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스로커 메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만약에 이 두 개의 선 있죠. 자, 이 선을 컨트롤 J 검정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따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로컵 메쉬를 썼을 경우에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 커브 1, 2 이것만 가지고 면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왜죠? 이 크로스 커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하나, 뭐 여기까지요. 둘,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크로스 커브가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참 한 개는 안 되겠네요. 또 메쉬 형태니까, 그렇죠? 두 개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그냥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제가 이쪽에 지금 여러 개 잘못 잡아서 그랬죠. 자, 그러면 싱글 커브를 해보자. 뭐 싱글 커브를 하다 아니면 탄젠시 하는데 이거 눌러놓고 작업하시면 교점에서 멈추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이렇게요. 뭔가 격자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스튜디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가이드 커브를 안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잡으십시오. 하나, 둘 해서 바로 프라이머리 커브만 잡아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가이드 커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안 잡아도 OK 사인 뜨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이드 커브를 잡으셔도 상관없죠. 하나만 잡아도 상관없고, 두 개를 잡아도 상관없고, 세 개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 두 개 잡아보자. 그럼 이렇게 흘러가 버리죠. 가이드 커브를 하나만 잡아보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이드 커브를 하나 더 잡아볼까요? 이쪽에 잡아보자. 지원 탄젠시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뉴 한 다음에 이쪽은 여기서 해제를 해줘야겠네요. 이 부분도 두 번째 거에다가는 이 선을 잡아주고요. 세 번째 거에다가는 여기 잡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를 이제 뭐로 했습니까? 프라이머리 커브를 했죠? 프라이머리 커브 이쪽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제가 가이드 커브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커브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이 가이드 커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어디 있나요? 예. 아웃풋 옵션에 보시면 스위치 스트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커브를 가이드 커브로 만들고 가이드 커브를 프라이머리 커브로 서로 바꾸는 거죠. 네,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 됩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 방식이 좀 잘못됐네. 그러면 다시 재선택하지 마시고 스위치 스트링을 누르셔가지고 작업을 해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스튜디오 스페이스가 훨씬 더 조금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까만 선 두 개를 가지고 만들 때는 이제 스로우 커브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가이드 커브를 못 잡죠. 그렇죠? 또 가이드 커브 잡기 싫은데, 그렇죠? 메쉬를 쓸 수도 없고, 그럴 때 스튜디오 스페이스를 쓰시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튜디오 스페이스 가지고 일부분만 만든 다음에 면의 연속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어플라이 하죠.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됐습니다. 자, 가이드 커브 이쪽에다가요, 뭐 쭉 다 잡으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탄젠시하게 하나, 둘 해도 상관없죠. 이게 벗어나도 이 부분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의 연속선을 한번 줘볼까요? 자, 리셋하고요. 첫 번째 이쪽을 잡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쪽을 잡죠. 가이드 커브 없다고 볼까요? 그럼 이제 탄젠시 면 잡아주고요. 두 번째 탄젠트 이면 잡아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물론 가이드 커브를 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가이드 커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잡아주십시오.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중에 이게 새로 추가한 다음에 저 3번에다가 이 선까지 잡아버렸죠? 3번을 지우자 뭐. 새로 한 다음에요. 3번 이쪽을 잡을까요? 그 다음에 4번을 이쪽으로 잡아보자. 그럼 어떻습니까? 순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어떤 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요. 지금 스케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스페이스 한 다음에요. 리셋 커브. 자, 탄젠트 하자니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안 잡힐 거고, 커넥터 하자니 어떻습니까? 이 선까지 다 잡혀버리죠.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는 피처 커버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처 커버란 게 뭐죠? 결국은 이 피처 단위로 위로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지? 여기서 선택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거 순차적으로, 두 번째 거 여기 죄송합니다. 잘못 선택했어요. 다시 지우고요. 피처 커버를 해놓고 여기서 잡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잡으면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커브 안 잡았죠? 잡아도 상관없고요. 하나만 잡죠? 이렇게요. 가이드 커브를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자, 가이드 커브를 없애보죠. 안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연속성은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있죠? 파라미터가 있고 아크랭스. 이거는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면 자체를 인식하는 거죠. 여기 면, 선이죠. 커버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점대 점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커브 대 커브끼리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크랭스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길이를, 그렇죠? 전체 이 커브, 전체 길이를 하나의 단일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등분 개념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상한 위치에 이렇게 포인트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이 포인트. 그렇죠? 포인트. 이 편집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 마음대로. 뭐 재밌어요. 그렇죠? 위에서 한번 보죠. F8키. 자,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가이드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이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이드 커버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옵션이 3개 뜹니다. 엔드 섹션에 대해서 노말. 결국 뭐죠? 엔드라는 것은 여기가 출발점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끝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엔드 섹션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거죠. 수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섹션에 대해서 수직. 그러니까 각각의 섹션에 대해서 수직, 섹션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No constraint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by point 타입이지만은 결국은 파라미터 타입하고 유사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가이드 커브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 잡았어요. 잡으면 밑에 보시면 by point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뜹니다. 큐빅이 있고, 큐빅 하면 좀 더 이렇게 단면과 단면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나와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리니어하면 거의 직선꼴이죠. 네, 직선되면서 블렌드 처리되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접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 포인트에서는 가이드 커브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옵션이 들려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포인트 막 움직여버렸다, 초기화시키고 싶다, 리셋 누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단면과 단면 사이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간다. 솔리드를 만들 수도 있고 시트 바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스플릿 아웃풋 along 뭐 이게 책 비활성화 되죠? 왜 비활성화 될까요? 가이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죠? 자, 다른 예제로 한번 보죠. 3번 한 열어보시죠. 자, 빨간 선 있죠? 예, 여기다가는 호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번 한번 볼까요? 캔슬 어딨나요? 홈이요? 빨리 나오죠? 자, 두 번째가 한번 볼까 할까요? 이렇게 선도 있고 호 5개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삐져 나왔나요? 원래 삐져 나왔나요? 제가 건드렸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삐져 나와 있군요. 예, 자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있죠? 스튜디오 스페이스 가겠습니다. 리셋 하고요.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프라이머리 커브를 빨간 선을 가지고 프라이머리 커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고동색 있죠? 이거 가지고 해야 되나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거의 뭐 열의 7, 8은 빨간 선을 섹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특이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 고동색을 또 섹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하나, 둘, 세 개 잡았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 하나, 둘, 세 개.
어떻습니까? 삐져나온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그렇죠? 교차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저게 없죠. 이렇게 뭐랄까 모서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쓰시냐면 밑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누르면 이제 모서리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이 모서리란 결국은 뭐죠? 호죠, 호. 이렇게.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용해서 이 선이 만나라고 이 선이 만나.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까만 점, 그렇죠? 또는 빨간 점, 그렇죠? 이런 데서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가운데 선 같은 경우는 이게 끝점에서 이 엣지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기능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제일 시작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커브 있죠. 프라이머리 커브도 3개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1번하고 3번. 그렇죠? 1번하고 3번을 이용해서만 이런 엣지가 생성되는 거고, 가이드 커브도 여러 개 있다 그러면 1번하고 제일 마지막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만 이렇게 이 가이드 아시겠죠, 이거? 그렇죠? 이런 데서 이렇게 엣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선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 선을 나중에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활용할 필요도 없는데 저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스페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그렇죠, 스페이스 만드는 명령어에서 할 수 없는 독특한 기능들이 좀 숨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가이드 커브를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다. 개수에 제한이 없다. 무제한으로 가이드 커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스로 커브 메시하고의 차이점. 메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이드 커브를 잡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런 거. 좀 더 부드러운 면을 만들고자 할 때는 스튜디오 스페이스 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